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의 디자인 기획 전공을 가르치고 있는 최성우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열린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개 특강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대학원에서 하는 수업은 굉장히 학문적인 세계를 다루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 학문적인 세계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열린 특강이라서 학기도 끝나고 머리도 아프고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공부하는데 머리 아프고 하니까 좀 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이 가끔 이렇게 외부에서 편안하게 하는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로 데리고 와서 한번 들려줘 보자, 이런 취지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해드릴 강의는 주로 이제 사모님들을 모시고 제가 문화센터나 아니면 외부의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강의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 꾸미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내 꿈과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친구 집에 가면 약이 오르죠. 이 좌절감과 절망이 들면서 내 안목은 왜 이럴까? 이제 소위 하는 말로 내 눈가는 왜 이 모양일까? 그죠? 남들은 잘하는 것 같고 왜 나는 더 보는 눈이 나쁠까?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실전 해법에 관련된 그런 거에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들을 소위 말하는 인테리어. 사실은 인테리어라는 말이 굉장히 웃긴 말이에요. 그죠? 인테리어, 실내의. 어쨌다는 거냐, 그죠? 실내의 뭔데? 그죠? 익스테리어, 외관에 뭔데? 근데 그냥 인테리어, 그러면 통상 대충 실내에서 하는 건 뭐 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꾸미는 건지, 뭐 바르는 건지,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상 한국 사회에서 인테리어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목 그대로 멋진 내 집 인테리어 AB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오늘의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가게에 가서 물어본다. 얼마예요? 그죠? 얼마예요? 비싸요? 싸요? 뭐 이것도 물어보면서 내가 당하는 거 아니야? 일단 그 생각이 막 들어요. 이건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얘가 나를 지금 뒤통수를 치려고 그러나 얼마를 빼먹으려고 그러나 이런 눈빛을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전문가하고의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는 그런 게 있고. 자,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를 알고 싶으면 두 번째 방법은 서점에 가는 거예요. 또는 미용실에 가는 거예요. 왜 가죠? 잡지. 그렇죠. 미용실에 가면 행복이 가득한 집부터 시작해서 뭐 까사 리빙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류의 인테리어 관련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누구네 집 이렇게 꾸며놓은 사례들을 막 보여줘요. 이런 걸 보면서 괜찮네. 이거 괜찮네. 이거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잘 안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 권을 보면 볼수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책을 뒤져보면 책들은 되게 이래요. 아이디어가 뭐 350가지가 있대요. 이 책만 보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 그 다음에 실패 없는 아파트 인테리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어디를 고쳐볼까? 욕실만 설명해. 어떤 거는. 어떤 놈은 벽을 고치면 된대. 그럼 막 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떤 애는 뭐예요? 현관에 대해서만 쫙 소개를 해서 나온 책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류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상황을 얘기해요. 전셋집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전셋집으로 들어갔어. 어떻게 할래? 월세집은 어떻게 고칠래? 뭐 이런 얘기들을 다뤄요. 그 다음에 또 신혼집. 야, 일생에 처음 사는데 좀 꾸며놓고 살아야지. 그러면 신혼집을 다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뭐예요? 이 책들에서 얘기하는 거. 자, 이 책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전부 이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수십 권을 사셔도 다 여기에 있는 6가지를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다예요. 책을 열심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냉혹하게 아셔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주식을 투자를 해요. 그죠? 증권을 투자할 때 주식 실전 투자서라고 하는 책들이 막 하면 꽂혀 있죠. 그 책들이 말하고 있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서 해보세요. 그리고 투자를 해보세요. 돈을 잃어요, 따요? 1초. 이상하잖아. 분명히 딴다고 써 있는데 1초. 인테리어 책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열심히 읽고 인테리어 해보세요. 어떻죠? 안 이뻐요. 놀랍게도 안 이뻐요. 분명히 책에서는 사진도 멋있고 이렇게 하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안 이뻐요. 공간 배치가 중요하대요. 모든 해결의 첫째가 수납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꼭 잘하는 말이 있어. 홈스타일링 이것만은 알고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써 있어요. 그죠? 한 면만 바꿔도 집은 바뀐다. 우리 집에 바꿨거든? 한 면을 바꿨거든? 파란 도배지로 바꿨거든? 되게 끔찍하냐? 이상하단 말이지. 핑크색으로 발랐거든? 안 맞아. 이상하다. 책에선 이쁜데? 왜 해도 안 되지? 그죠? 자, 포인트를 주면 달라진대요. 예쁜 애를 하나 사서 걸었어. 이상하게 튀어. 그죠? 그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등고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죠? 저 많은 책을, 수도 없이 많은 책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다 알려주는 핵심 비법을 알려주면 어때? 망하잖아. 그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팔아먹을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논아서 책을 내야지. 그죠? 그러니까 현관은 현관대로 내고 뭐 안방이라고 안방은 하나 또 쪼개서 내고 베란다 이렇게 꾸미자 이렇게 해서 내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베란다는 다른 집이고 거실은 다른 집이에요? 다 같은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다 분류를 그죠? 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현혹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높은 레벨에서 내려다 보이니까 전체의 문제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걸 해결하면 좋은 인테리어가 된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니까 너무 그게 어려운 거야. 접근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여러분이 정말로 ABC를 밟아 올라가면 금방 좋은 상태로 갈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집의 인테리어를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그거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러면 그거 이전에 더 높은 생각이 있어. 집은 살기 위한 거예요. 집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있어야만 내가 집을 어떻게 잘 만들지 예쁘게 꾸밀지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집에 대한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나는 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테리어를 하기 이전에 방법을 알기 전에 집을 어떻게 내가 집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가 이게 딱 규정이 되면요. 그다음부터 인테리어가 상당히 쉬워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내려갈 거예요. 먼저 집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미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를 잘할 수 있을 정도의 구분법을 알 수 있느냐 그거고 그러고 나면 잘하기 위한 스킬이 있어요. 몇 가지. 뭐 페인트를 잘 고른다거나 벽지는 어떻게 골라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순서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요. 주택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집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 가서 딱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거실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거실에서 뭐 하고 싶어요? 막막해요? 갑자기? 갑자기 질문하니까? 거실에서 뭘 하고 싶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클라이언트 중에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멍해요. 멍해요. 거실에서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죠? 거실에서 뭐 하고 싶으냐고요. 네. 그러면 식당에서 뭘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요. 그죠? 그럼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 밥 먹고 싶대잖아. 또? 예? 아, 술도 마시고 싶어요? 예, 또?
식당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요리하고 싶어요. 그렇지. 또 식당에서 대화도 하고 싶어요? 그래요. 맞아요. 대화도 하고 싶어요. 식당에서는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많아. 그죠? 그런 것 같아. 자, 이게 이제 우리네 거실의 현주소죠. 거실에서는 잠도 자요. 그죠? 밥상을 펴놓고 식당으로 쓰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인형하고 놀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피아노 치기도 해요. 가족이 다 모이는 곳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때로는 콧구멍도 파요. 그죠? 발톱도 깎아요. 신문도 봐요. 그죠? 가끔 침도 흘려요. 이렇게 졸다가. 정말 많은 게 일어나는 게 거실이죠. 그런데 뭐라고 규정을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거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추상적이고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의 거실은 대단히 추상적인 존재예요. 자, 근데 거기에 반해서 식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생활의 실질적인 아주 내가 뭔가를 규정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가 실제로 일어나요. 매일같이 반복해서 동일한 행위가 요리를 준비하고 식품을 저장하고 요리를 준비하고 요리를 한 다음에 그걸 누군가하고 먹거나 나누거나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균일하게 반복되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단히 구체적인 거고 거실은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은 거야. 그죠? 다르죠? 자, 그래서 거실을 잘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은 이거예요. 우리 가족의 취향과 이야기가 스며 있는 거실을 만들면 사실은 좋은 거실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책을 보면서 헷갈리냐면 책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 누군가가 와서 코디네이션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줘. 그건 뭐예요? 세팅된 모습만 보여줘. 책에 나온 건 항상 세팅된 가짜의 모습만 나온다. 근데 실제 삶이 그래요? 거실 맨날 늘어놓잖아요. 그죠? 막 어지러 놓고 살죠. 그리고 거기에 거기서 이제 빨래도 개고, 다리미질도 하고요. 아주 정말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그런 게 다 생략된 채로 단 하나의 이미지 컷만 잡지에는 나온다고요. 그리고 거실이 이쁘다, 안 이쁘다를 얘기하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축가든 인테리어를 설계하는 사람이든 항상 거실을 설계할 때는 뭐라고 묻느냐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세요? 라고 물어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였고 본인이 가장 추억에 남는 건 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건 뭐냐고 물어봅니다. 이 식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실에 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거 여자 둘이 사는 아파트인데요. 이제 북유럽의 사례인데 여자 둘이 사는 아파트인데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자, 이런 가구를 어디서 갖고 왔냐 이거지.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사왔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소품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왔냐고요. 이 둘이서 가서 고른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를 해서 갖고 온 거야. 그 스토리가 있는 거야. 남이 해준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뭔가 일을 벌려서 해온 거야.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갔는데 하나 사온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집을 꾸밀 때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면 기념을 이렇게 기념해서 가져오잖아요. 그거를 꼭꼭 숨겨서 놓는 게 아니라 거실에서 그거를 내가 잘 보이는 데 두고 자꾸 음미하는 게 좋아요. 그게 행복한 생활이 되는 조건이래요. 그렇죠?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순식간에 우리가 일 때문에 바빠서 훅 하고 지나가. 그렇죠? 그런데 가끔 지나가다가 거실에서 어떤 물건을 봤어요. 그럼 내가 그때 저때 하면서 그 추억이 떠오르는 거야. 친구들하고 놀러와서 재밌었는데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게 나에게 위안이 돼요. 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저거 내가 우리 와이프 사줬어. 그죠? 우리 남편이 저거 사줬어. 자, 그거를 깊이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다 순간순간 언뜻 내 생활 속에서 그 사물들이 주는 나하고 교감하는 그런 세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색깔을 예쁘게 칠하고 막 이런 게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그거를 침실에다가 어디 안 보이는 데다가 막 짱 박아 놓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베란다에 나가면 어디 창고에다 막 밀어 놓는단 말이야. 옛날에 가서 응? 소중하게 산 거를 전부 다. 그죠? 그래서 그걸 꺼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당과 주방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얘기했죠. 자, 어떻게 준비하고 누구하고 함께 나눌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체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설계에서 기본 원칙이, 인테리어에서 기본 원칙이 식당하고 밥을 먹는 곳하고 준비하는 곳은 분리되는 게 원칙이야. 전 세계 어디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음식을 준비하는 거는 노동이야. 노동이에요. 아무리 뭐라 그러든 노동이라고. 힘들다고. 물론 요리가 즐겁죠. 재밌죠. 재미있는데 그것도 계속 반복되면 노동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과정과 그걸 즐기는 과정은 사실은 분할이 되는 게 좋아요. 분할을 해주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여건에서 그게 사실 힘이 들죠. 그래서 대부분 어때요? 이렇게, 싱크하고 연결된 곳에 다이닝 키친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식탁이 그냥 대충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일도 하고 대충 밥도 먹고, 그죠? 바쁘면 그냥 서서도 먹고, 우리네 삶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좁은 데서는 이상적인 조건이 실현이 안 돼. 그러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지? 사람이 부닥치면 안 돼요. 좁은 공간일수록 부닥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부부 사이에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명절 증후군 얘기하잖아요. 명절 증후군. 사모님들 이렇게 왜 명절에 딱 시어머니하고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불꽃이 튀죠. 그죠? 스트레스 쌓여. 근데 그 스트레스가 왜 쌓일까요? 왜 쌓일까요? 진짜로 시어머니가 갈궈서? 막 씹어서?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주방을 공유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시어머니가 하는 살림에 내가 끼어 들어가서 그거를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근데 손에 익지도 않고 또 부닥쳐요.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와요. 사실 그게 이제 해설이 안 돼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제주도에 가면 정지라고 부엌을 왜 다 하나씩 만들죠? 제주도는 관습이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다 부엌을 다 따로 갖고 있어. 며느리 따로, 어머니 따로, 그 밑에 또 딸이 있으면 하나 더 만들어, 부엌을 다 각자 써.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렇죠. 자기 부엌이 있으면.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노인이 됐을 때 노인네 할머니한테도 부엌을 뺏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요만한 조그만 부엌이라도 하나 주라고. 별도로. 작은 미니 부엌을 하나 만들어 주라고. 그 양반이 뭘 요리를 하겠어, 제대로. 커피를 끓이더라도 본인이 요만큼 하나 놓고 끓일 수 있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부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세계를 딱 떠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배치야. 그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뭐냐면 주방 싱크대 같은 거 처음에 이사를 가면 일자로 할지 기역자로 할지 디귿자로 할지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죠? 자, 주방 싱크대 배치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참 재밌는 게요. 제가 가끔 장난치거든요. 이제 이런 쪽에서 일을 하면서 한샘 같은 데를 그냥 가는 거예요. 매장에. 그죠? 저는 절대 한샘에서 싱크대를 맞추지 않아요. 근데 한샘에 가요. 그것도 굉장히 비싼 고객인 것처럼 가요. 당장에 계약을 할 것처럼. 그래서 도면을 받아옵니다. 이렇게. 늘 받아와요. 이 사람들이 뽑는 도면을 이렇게 받아와 보는데 그 도면을 받으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막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단 하나로 판정이 나요. 여러분도 그걸만 아시면 돼요. 저거예요. 여러분 싱크대 있잖아요. 여러분이 설계하실 때 음식을 만드는 순서를 적으세요. 본인이 음식을 만드는 순서를 적어보면, 그리고 이 집의 구조를, 부엌을 그려보세요. 딱 놔보세요. 그러면 자, 냉장고를 어디 놓을지만 딱 정하면 돼요. 그 순서. 그 다음에 물을 트는 데가 어디 있나?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가 어디에 있나? 그죠? 전기레인지나 가스레인지가 어디 있나? 그 다음에 물을 트는 자리가 어딘가? 냉장고를 놓는 자리가 어딘가? 이 세 개의 관계예요. 그러면 설계를 잘하는 친구가 하면 있잖아요.
뭐냐면 저 순서대로 동선이 안 꼬이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자, 냉장고가 여기 있어요. 냉장고. 자, 가스레인지가 여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물 씻는 데가 저쪽에 있어요. 여기. 그럼 어떻게 되죠? 냉장고에서 절로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번 도면을 보세요. 아주 심플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못 그린 거예요. 그렇죠? 돈을 떠나서요. 왔다 갔다 하면 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순서대로 갈 수 있게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갈 수 있게 그리면 잘 그린 거예요. 그런데 싱크대 인테리어 하는 데 가면 10년씩, 15년씩 디자인했다고 하는 친구가 이걸 몰라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아주 사소한 원칙이에요. 자, 모든 음식은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된 곳에서 꺼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씻어요. 세척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썰어요. 그 다음에 넣어요. 그리고 끓여요. 그 다음에 날라요. 이거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보고 뭐를 하죠? 가면 서랍이 여러 개 있나? 그죠? 그 다음에 싱크대 볼이 이쁘네. 그죠? 자, 싱크대 볼을 고르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순서가 틀리면 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인테리어를 위해서 필요한 집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요즘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주방에다가 옆에다 책상 놓는 거야. 그죠? 주부의 책상을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옆에 싱크가 있는데 이거 여성 동화에 나온 거예요. 여성 동화에 나온 컷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딱 아름다워요? 좋죠? 행복하죠? 같은 거가 이런 거죠. 요즘 지금 그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가장 뜨는 평면이 이거예요. 주부에게 이렇게 식탁이 있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책꽂이를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아니 왜 주부가 책을 꼭 여기서 읽어야 되냐 이거야. 책을 왜 여기서 읽지?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진짜로 주부는 책을 주방에서 읽어야 돼요? 요리하는 옆에서? 아니면 식탁에서 읽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집에 없으면 서재를 점령해도 되는 거잖아. 내 거잖아. 근데 왜 거기 가서 읽냐고. 여기 가서 이렇게. 그죠? 이건 과시죠. 나 책 좀 읽는 여자야. 그죠? 이거잖아. 나 책 좀 읽는 여자. 이걸 과시하라는 거잖아. 그죠? 과시욕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또 하나. 이 베란다에 매달린 남자라고 썼는데 일본에서 유행한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한테 한 평짜리 서재를 만드는 게 광풍이 불었어요. 한 평. 요만한, 그죠? 요만한 속에 다 놓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이게 열풍이에요.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사는데 한 평짜리 서재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방이. 그래갖고 옥상 올라가는 옥탑에다가 한 평짜리 방을 만들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영국 애들 같은 경우는 대형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축구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옆에 요만한 미니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거기 뭐가 들어있게? 맥주. 그러니까 직장에 갔다 와서 펍에 못 들린 날은 거기 앉아갖고, 그죠? 밥 먹은 다음에 거기 가서 짱 박혀갖고 처박혀서 맥주 보는 거야. 잉글랜드 막 이러면서 이제. 그죠? 그래서 이번에 잉글랜드가 지면서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잉글랜드 사람들은 많이 우울하겠다. 우리 못지않게 우울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대요. 남편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왜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남자들이 맨날 밖으로 나돌잖아요. 뭐 골프 치러 가고 그다음에 뭐 낚시 가고 맨날 주말이 뭐 친구 만나러 간다고 없어지고 그랬는데 남편의 서재를 만들어 줬더니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40% 늘어나더래요. 뭐 연구 결과도 있어요. 참 재밌죠?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으면 그럴싸한 서재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뭐, 왜 나가냐, 막 구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사한 걸 만들어주면 사람은 다, 어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 치이고 피곤하고 이런데 집에 와서 내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집들은 대부분 다 안 그렇죠. 다 애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애들이 점령을 하고, 실제로 아까 보신 것처럼 서재도 사모님께서 큰 서재를 쓰시고 다 가져버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지. 베란다에다가. 그렇죠? 자, 여기 앉아갖고 책을 한번 봐보세요. 어떨까요? 집이 또 특히 한강변 아파트면 더 기분이 좋아. 더 죽고 싶어. 그죠? 베란다에 매달려서. 역시 내 인생은 안심해. 이렇게 좁은 책상에서. 그죠? 사실 그래서 인테리어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 여성지 같은 데 보면 항상 베란다 개조에서 뭐 이렇게 뭐 꾸미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실제로 베란다에서 여러분이 저걸 꾸미고 살아보세요. 별로 안 행복해요. 멋있지 않아요. 그 삶이 좋지 않아요. 그죠? 그게 멋있을 때는 어떤 때가 좋은 거냐면 차라리 평상처럼 만든 공간이면 차라리 나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란다에 매달려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데 차를 마시면서 내려다보면 그래도 우리가 전망 좋은 카페에서 보는 것 같아. 그죠? 근데 거기 앉아서 책을 보고 한번 계셔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어떨까요? 외롭고 쓸쓸하겠죠? 그죠? 높이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증가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인테리어 하기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침대가 좋으냐? 이불을 깔고 자는 게 좋으냐? 어느 게 좋으세요? 침대. 왜 침대를 좋아해요? 편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죠? 어떤 사람은 이불을 좋아해요. 왜? 이불이 주는 그 푸근함? 푹 파묻히는 느낌은 이불이 더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자, 이 인테리어 측면에서 보면 침대가 좋으냐 이불이 좋으냐를 얘기하면 사실은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침대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성역을 만들어줘요. 영역성을 갖고 있어. 가구가 가진 그 특유의 성질이 있어서 딱 놓이면 여기는 침실이야라고 규정이 돼버려. 근데 이불을 까는 방은 어때요? 이불을 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불을 깔고 쓸 거냐, 침대를 가지고 살 거냐는 이 공간을 내가 어떤 걸로 규정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가변성을 주고 싶으면 이불을 깔고 사는 거고, 침대를 놓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이 공간을 신성한 곳으로 바꾸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침대방에다가 책상을 딱 같이 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가 여기서 일을 해요. 그럼 애들한테는 이 공간이 어떻게 인식이 되죠? 아빠가 주말에 저기서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여기는 불가침의 공간이 되는 거야. 성역이 되는 거야. 아빠 일하는 곳. 그죠? 못 들어가요. 그런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에서 저런 공간들을 어떠한 식으로 규정을 하고 만들 거냐,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방. 잘 꾸며줄 거냐, 대충 꾸며줄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들 방 예쁘게 꾸며주고 싶죠? 잘 꾸며줘야 되죠? 그래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 방을 잘 꾸며줘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되게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요, 애한테 완벽한 공간을 주면 줄수록 얘가 나빠져요. 성장 동기가 생기지 않아요.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아이한테 완벽한 공간을 주면 안 돼요. 뺏어야 돼요. 불편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아파트 같은 데서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 방에 이렇게 문 잠그는 거 있잖아요. 다 박살내버리세요. 집안의 모든 문을 다 박살내버리세요. 제 집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디에서도 안 잠겨요. 문제는 이제 이 화장실이 안 잠긴다는 게 문제인데
가끔 우리 집 애가 이렇게 발로 차고 들어와요. 제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당황하는데, 어쨌든, 문이 안 잠기면 소통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완벽한 공간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강남에서 무슨 인테리어 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보면 되게 황당해요. 초호화판으로 이렇게 뭘 꾸며달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방을. 뭐 이렇게 뭐 해서 굉장히 비싼 어떤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설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걔는 100% 나중에 커서 문제가 돼요. 완벽한 공간을 주면 애가 성장 동기를 잃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좋은 공간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은 비좁고 약간은 불편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개전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집에 아이패드 몇 개 있으세요? 태블릿 PC. 우리 집에 2개 이상 있다. 우리 집은 2개다. 없어요? 저기 있잖아. 꽤 있잖아. 그죠? 아이패드가 여러 개다. 집에서. 자, 우리 집은 TV가 3개다. 없네? 난 이 정도는 다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은 TV가 2개다. 2개다. 2개다 꽤 있죠. 그죠? 우리 집은 PC가 2개다. 와, 이게 많어. PC 많은 거 봐. 그죠? 자, 뭐냐면, 오디오, PC, TV, 태블릿 PC 이런 게 전부 개전제품이에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전제품. 그죠? 개인이 소유하는 가전제품을 아이한테 만들어주면 줄수록 애는 삐뚤어져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교육을 시키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개전제품을 줄여야 돼요. 아동 교육에도 나와요. 개전제품을 줄이라고. 가급적이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쓰기 위해서 어디로 나와? 거실로 나오는 거야. 한 대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태블릿 PC를 쓰고 있어. 그러면 어때? 지도 써야 되지. 그럼 지방에서는 안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실로 나올 수밖에 없죠. 거실로 나오면 엄마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싫든 좋든. 엄마 쓰고 싶어. 그럼 여기 앉아. 그러면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살을 부대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애가 안 삐뚤어져요. 근데 여러 대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척척척척 넘기면서 보고 있고 애는 방에 가서 애대로 막 넘기면서 보고 있는 거야. 이러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같이. 그죠? P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PC를 살 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게 하려면 PC를 한 대로 줄이세요. 집에서는 가급적이면 아이의 성장 기간 동안에는 줄여서 거실에 놔둬요. 그럼 PC를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 그죠? 중고등학교를 간 애가 엄마 아빠랑 사춘기에 말하기 싫은데 PC를 쓰기 위해서 나온다고. 친구하고 이메일 써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나온다고요. 그러면 나오면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입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대화가 돼요. 근데 그걸 갖고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고립되고 사람이 나빠져. 그죠? 자, 이제 그러면 디자인 얘기를 해볼까요? 자, 디자인을 얘기하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조형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밀 거냐 이제 뒷부분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려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조형을 다룬다는 거예요. 조형, 말 그대로 형태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조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가진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형태, 색채, 재료의 3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빛이 있잖아요. 빛을 딱 꺼버리면, 불을 딱 끄면 형태를 구분을 못해. 그죠? 그 다음에 색도 구분을 못해. 그럼 유일하게 뭐만 알 수 있지? 재질감을 촉각으로 만져서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재질을 판단하는 것도 빛이 있어서 그것이 반사하는 정도를 보고 저게 질감이 어떻구나 하고 느껴요. 시각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형태, 색채, 재료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잘 알면 당연히 인테리어를 잘 하겠죠. 자, 그런데 정체성 다르다. 예술. 자, 이런 것들하고 왜 헷갈리느냐?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디자인은 뭔가 좀 다른 거야. 다른 거하고 뭔가 좀 다르게 해서 예쁜 거야. 그죠? 뭔가 예쁘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엉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교육 형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디자인 교육을 한 번도 안 받고 성장을 해요. 현재 어린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5, 6학년 때 디자인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서구에서는 어떠냔 말이에요. 미국의 아이들, 영국의 아이들은 어때요? 중학교 때부터 디자인 교육을 받아요. 물론 초등학교 때도 받습니다. 중학교 교과서가 500페이지가 넘어요. 정확히 미국 교과서가, 미국 중등학교 디자인 교과서가 530페이지예요. 자그만치. 530페이지가 뭘로 되어 있느냐? 전부 다 채우게 돼 있어요. 거기다 다 그려보고, 색칠해보고, 색칠하는 책이 530페이지짜리 책을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런 530페이지짜리 디자인을 배우려면 어디 가야 돼요? 4년제 대학에 가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죽어라고 2년을 배워야 그 양을 배울까 말까 한 거를 걔네는 중학교 때 다 해요. 모든 국민이. 그럼 뭐가 다르죠? 소비자 교육의 수준이, 레벨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자 교육을 위해서 디자인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 교육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서양화, 뭐 조소, 동양화 이런 카테고리의 일부로 디자인이라는 거를 그런 예술의 이름으로 가르쳐 버리는 거야. 근데 디자인은 예술이 아니에요. 디자인이 예술이면 저도 예술해야죠.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죠? 예술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쓰기 좋은, 누구나 편리한 그런 세계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이 원칙만 잘 알면 디자인을 잘해요. 뭐지? 예, 노래 해봐요. 우리의 소원은 통. 그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죠? 한국 사람 다 알아요. 자, 디자인의 소원도 뭐예요? 통일이야. 집에서 인테리어의 소원도 뭐예요? 통일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어떤 통일이 좋지? 하루아침에 막 변하는 통일이 좋아요? 통일이 돼도 이제 천천히 변하는 통일이 좋죠? 급변하면 싫잖아요. 그죠? 전쟁 나갖고 다 죽어. 그러면서 통일해. 그러면 하고 싶어요? 싫잖아요. 그죠? 통일은 우리의 소원인데 변화가 거의 없이 작은 변화만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조형의 기본 법칙은 항상 통일은 크게, 변화는 작게. 이게 원칙이에요. 이걸 알면 이제 인테리어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내가 옷장에서 옷을 코디해서 입고 싶어요. 그러면 꺼내 입을 때 원칙이 뭐죠? 자신이 없으면 문을 열고 같은 색깔을 위아래로 고르면 돼요. 그죠? 맞죠? 자, 같은 색을 고르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변화는 작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약간 차이가 있는 애를 고르면 돼. 그래서 위아래를 계열색으로 입으면 다 맞아. 그죠? 그러면 색이 굉장히 다른 애를 매치한다는 거는 어때요? 대단히 어렵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원칙이야. 이해가시죠? 그러면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럼 집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환경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디자인할 때 기본 디자인을 공부할 때 법칙이 이런 거예요. 어느 게 제일 잘 읽혀요? 맨 위에 게 잘 읽힌다고요. 무조건 크게 쓴다고 읽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 색깔을 쓴다고 읽히는 게 아니야. 단순하고 오히려 여백이 충분히 있을 때 잘 보여요. 이 원칙을 딱 기억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공간에 적용되면 인테리어가 되는 거고, 이게 잡지에 적용되면 그래픽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어때요? 컴퓨터 화면 속에 들어가면 웹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다 똑같다고요. 기본적인 원칙이. 그래서 현란한 색깔을 쓰거나 여백이 없이 꽉 채우거나 이런 게 되게 나쁜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우리는 이거에 이제 항상 현혹돼서 살아왔어요. 보세요. 그죠? 튀지 못하면 죽는다. 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간판도 그렇죠? 길거리를 이렇게 쫙 국도변을 가다 보면 어때요? 노란색 오리구이. 그 다음에는, 그죠? 빨간색 돼지족발. 그죠? 파란색 냉면집.
서로 막 원색으로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튀어야 산다. 자, 그런데 형태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통일이 돼서 하나의 이렇게 같은 분위기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저절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커튼부터 시작해서요. 침대, 뭐 베개 쿠션이고 뭐고 전부 다 같은 무늬로 다 꽃무늬로 쳐 발라. 그러면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Not bad. Not bad. 나쁘지 않아. 그죠? 쉬워요. 그냥 여러분이 꽃무늬를 좋아하시면 그냥 꽃무늬로 도배를 하세요. 온 집을, 온 방을 저렇게. 벽지도 꽃무늬. 그죠? 베개도 꽃무늬. 쿠션도 꽃무늬. 그죠? 내 옷도 잠옷도 꽃무늬. 그죠? 모자도 꽃무늬로 쓰고 이렇게 자면 행복해요. 심플해요. 그죠? 많이 이상해요? 통일감이 앞서는 거죠. 이게 이제 완벽한 통일이에요. 그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든지 통일을 다 시켜버리면 이렇게 돼.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게 좋겠다는 거지. 그죠? 사실 보세요. 지금 이 레스토랑도 굉장히 어지러운 형태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형태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올망졸망하죠. 이렇게 약간씩 꼬부러져 있죠. 이렇게 물결처럼. 그래서 모든 요소를 다, 전등도 보세요. 그런 거잖아요. 모든 요소를 다 똑같이 맞추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복잡한 형태도 정리가 돼 보여요. 그리고 자, 이걸 거꾸로 이제 얘기하면 뭐냐면 집에 악어 가죽 소파가 있어요. 응? 악어 가죽 소파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악어 가죽스럽게 다 바꾸세요. 그럼 해결이 돼. 어?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이런 동그란 형태도 약간씩 변화를 줘서 똑같은 거를 반복하고, 그런 것들은 뭐 이런 작은 요소에도 반복하고, 의자에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전등도 똑같죠? 모든 요소를 다 똑같이 반복해서 정리를 하면 다 만사 오케이인 거야. 자, 제가 이제 뒤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쁜 거를 즉석에서 판단해. 가구샵에 가면 가구가 다 이쁜 거야. 그죠? 특히 이제 가구가 많은 데 가잖아. 그러면 브랜드를 또 여러 개를 봐. 다 이쁜 거야. 얘도 괜찮은데? 얘도 괜찮은데? 얘도 괜찮죠? 안 이쁜 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뻐. 그죠? 물론 뭐 이게 좀 더 나아, 이게 좀 못해 이러면서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다 이쁘다고요. 그러면 뭘 잊어버려요? 자기 집을 잊어버린 거야. 자기 집은 다 저리고. 자, 여러분의 홈쇼핑 행태를 볼게요. 자, 애누리닷컴에 들어갔어요. 가구를 의자를 하나 사야 돼. 와, 이뻐. 이 자켓 여보 일로 와봐. 이거 이쁘지 않아? 이뻐.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자기 집은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집에 무슨 가구가 있는지, 자기 집에 환경적 조건은 뭔지 싹 잊어버리고 뭐만 봐? 오로지 모니터에 나와 있는 그것만 보는 거야. 옷을 살 때 똑같죠? 어때요? 여러분의 옷장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자기 집 옷장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옷가게를 가요. 백화점에 가서 어머 마네킹이 참 이쁘네. 어머 얘도 이쁘네. 어머 가격이 만만치 않아. 그죠? 그러면서 뭘 봐요? 계속해서 옷 자체만 봐. 내 옷장은 기억 속에 없어.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집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지저분한 철장도 철제 캐비넷만 이렇게 쫙 모아서 다 사각형으로 같은 형태를 모아서 쌓잖아요? 나름 괜찮죠? 창고 정리 쉬워요. 그냥 같은 캐비넷끼리 색깔 막 달라도 이렇게 쫙 쌓아놓으면 예뻐요. 그렇죠? 이런 공간도 어때요? 자, 긴 놈 걸고 짧은 놈 걸고 긴 놈 걸고 짧은 놈 걸고 긴 놈 걸고 짧은 놈 걸고 패턴을 동일하게 주잖아요. 그럼 정리가 돼 보여요. 자, 여기 보면 뭐 수건하고 뭐 옷하고 이렇게 다 말아갖고 이렇게 개서 이렇게 말아놨거든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
왜 이렇게 수건 같은 거랑 몇 가지 이렇게 해갖고 다 말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놔두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역시 호텔이라 럭셔리해. 호텔이라서 럭셔리한 게 아니고요. 자기 집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살아요? 에이! 이러고 사는데 갔더니 누군가가 말아놓은 거예요. 그럼 삶을 바꿔보세요. 집에서 말아서 딱 놔보세요. 집이 호텔로 변해요. 단순한 이치예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옷을 사러 가는 것처럼. 까맣게.